제가 항상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줌 미팅을 했을 때, 이거 라디오처럼도 들어도 되니까 무조건 참석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뭐 어차피 애터미는 처음부터 바로 전업하시는 분들보다 부업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들한테 야, 줌 미팅 참석해. 세미나 가자. 세미나까지 시간이 걸리죠. 특히 젊은 3, 40대 분들, 20대 분들은 본인들의 이제 직장 생활도 있고 본인들의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애터미를 전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예를 들어 뭐 남편이 일을 해가지고 주부다 보니까 애 이제 그 학교 보내놓고 약간 시간 나시는 분들 외에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라도 애터미의 정보 전달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화면 켜야 돼. 너 꼭 켜야 돼. 압박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사람도 그 때가 있어요. 시간이. 그리고 본인도 이거를 애터미 돈이 되면 끄지 키지 말라 그래도 어때요? 화면을 키게 된다. 그래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이 알아듣고 느낄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차근차근 차근차근 무르익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라디오처럼 들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하나 알아들으면요. 나중에는 세미나에 이제 오프라인까지도 안착이 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막, 야, 화면 좀 켜고 뭐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 계속 참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단톡에 계속 참석이 돼서 그 애터미에 계속 이렇게 소식을 받고 있다면 무르익고 애터미에 점점 이제 생각이 바뀌어져요. 이렇게 가고 있구나. 애터미가 많이 컸네. 그러면서 자기가 우연히 영상을 찾아보는 시간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이줌 미팅에 들어오면 요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정보 전달이 되잖아요. 라디오처럼 듣든 뭘 듣든 지금까지 안 좋았던 다단계 인식이 애터미는 다르다. 라는 것만 그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면 내가 여기 마트보다 우리 애터미 마트에서 쓰는 게 소비자로서도 이익이네? 이 정보만 전달되더라도요. 나는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애터미는요. 사업자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 마케팅이기 때문에요. 소비자가 반드시 늘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자 늘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보니까요. 1월 달 거 포인트 그 매출 그 엔가가 확 올라가가지고 막 G급 수당이 높아졌더라고. 그래갖고 그래 사업자가 없는 게 더 좋네. 소비자가 많은 게 좋네. 그거를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엔가가 올라갔어. 엔가가 올라갔어.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사업시키려고 하지 마셔라. 일단 소비자부터 차근차근 늘리다 보면 제품을 애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애터미가 좋구나. 그러면서 인식이 바뀌면서, 어머, 이거 돈이 되네? 나 이거 사업도 해볼까? 이렇게 바뀌더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대방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꾸준한 후속 관리를 통해서 나는 참고 기다리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터미의 내적 성장이 되죠? 그러면 내가 눈빛이며 에너지며 말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게 아주 흡입력이 더 세져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은 더 탄탄하게 커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요.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최근 이제 우리 제가 10년을 보잖아요. 그러면 5년 안에는 앞으로 3, 40대가 이제 몰려올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 그 5년 후에 이제 뒤에는 10년으로 봤을 때는 10년 안에는 무조건 20, 30대가 몰려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때 가서 이제 10년 뒤에 애터미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과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애터미를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10년 뒤에는 야, 진짜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버티길 너무너무 잘했네. 그 시절이 그 시대가 올 겁니다. 제가 제가 오늘 여러분 카톡 보셨나요? 저는요, 유튜브를 처음부터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으로 계속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성장했을 때
지금 막 시작한 파트너분들이 어때요? 제가 성공한 모습만 보면 감동이 안 돼요. 공감도 안 돼요. 왜냐면 저 사람은 성공자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토대로 아주 바닥부터 제가 그 지금의 상황의 모습을 다 일지처럼 일기 쓰는 거를 영상으로 남겼던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아빠가 오늘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진짜 코인 그 가상화폐 시대로 이렇게 화폐 가치도 바뀌겠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오늘 영상을 보내준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딱 그 뉴스 소식을 딱 보니까 부동산을 갖다가 어때요? 이제는 직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가상화폐로 이제 코튼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왜? 점점 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 부동산 현물 가치가 너무 비싸지거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집값이 10억이에요. 집값이 10억인데 내가 대출을 하자니 뭔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개업자를 안 하고 증권으로 거래해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이걸 살 수 있는 사람한테 지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10억짜리 집인데 내가 6억은 내가 갖고 나머지 4억은 팔아야겠다. 이 사람들한테 지분을 줘야 되겠다. 이 시대가 온다고요. 근데 그게 제가 2년 전에 그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연결하는 부동산, 그리고 뭐 은행 직원,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의 뭐 은행 지점장님, 이런 사람들 일자리 없어질 거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멤버십을 달아놓고 내가 그냥 꾸준히 소비자를 늘려나가다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퇴직을 하다든지 아니면 진짜 잘린다든지 그랬을 때 뭔가 다음 대체 뭘 해야 되지 할 때, 야! 너 한 줄 터졌어, 임마! 너 밥 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알아들으면 고마워, 친구야! 이러면서 열심히 하겠죠. 그럼 그런 능력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빨라져요. 왜? 그런 분들은 어쨌든 그 신뢰도가 높잖아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흡입력이 쫙쫙쫙쫙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힘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얼마 전에 했다? 2년 전. 제가 그래서 오늘 감격에 제 자신을 너무 칭찬했습니다. 역시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았는데 우리 회장님이요. 강의 중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부자들은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안 가르쳐준대요. 그러면서 나는요. 착한 부자라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월 3천에서 5천, 그때 당시에 5천인데 지금은 1억이죠. 1억을 버는 애터미 사업은 아무도 안 하지만 블루오션이다.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블루오션이다. 푸른 바다다. 근데 월 300에서 월 700버는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등등 이런 직업은 인정은 받지만 아주 치열한 레드오션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요. 제가 거기에 꽂혔거든요. 그래. 애터미가 진짜 유튜브를 저는 2012년도에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애터미가 진짜 이거는 정보네? 이거 진짜 숨은 보석이네? 이 가치를 제가 알아본 거야. 근데 역시나 제가 이제 앞으로의 일자리가 이제 점점 잘릴 거를 알고 그런 능력자분들을 달아놨더니 이제 막 밑에서 밑불대니까 위에서 막 뜨거 뜨거 나오니까 나는 경기가 어려워도 어떻게 되더라? 점점 잘 되더라.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자본도 있고 내공도 있으니까 말의 힘도 세고 그리고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나더라.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가입 좀 해주세요. 막 거절당하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 제가 아직도 20, 30대 분들한테는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30대 분들한테 30대 분이었는데 그 재래시장에서 그 과일 장사를 하세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를 막 막무가내로 해갖고 말을 막 해가지고 우리 손님이잖아요. 이러면서 가입을 딱 시켰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그랬죠. 여기서 과일 안 사셔도 되니까 저도 손님들한테 강요 안 한다. 저한테 강요하지 마시고요. 저 거기서 물건 살 일도 없고 안 오셔도 되니까 저 이거 탈퇴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거절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애터미에 아무것도 몰랐더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처받아가지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기분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유 저거 딱하다. 저거 3, 40대, 50대, 60대 되면 저 뭐 먹고 살 건가. 열심히 저금을 했어.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통장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금리 인하가 될수록 이제 자산의 버블은 심해진다 그랬죠. 그럼 물가 상승률이 압력이 커지면 가격은 비싸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열심히 돈을 모아서 통장에 저축을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30년 뒤에는 내가 만약에 1억을 넣었다 칩시다. 그냥 내가 아무 자산이 없이 그냥 무조건 통장에만 넣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돈이 1억이었던 돈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잖아요.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데 꿈과 목표를 설정하면서 좋은 차, 좋은 집, 그다음 현금, 여행, 공부 뭐 이런 거 그리시죠. 효도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는 법을 조금 다시 알려드릴게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건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인생 시나리오 큰 수레바퀴를 만들기 전에 처음엔 어때요? 찌그러져 있죠. 이렇게 찌글. 근데 사람들이 이걸 그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게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거를 다 동그라미를 하다 보니까 좋은 차 사야지?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내가 나중에 성공했을 때 그 목표를 갖고 사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좋은 차 이거 그렸으니까 어때요? 지금 당장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알 거라고 착각하고 절대 상대방한테 안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그거 지금 상황에서 사야 돼? 사겠어? 이러지만,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면서 그 꿈과 목표를 설정하라고 라고 착각을 해가지고요. 제가 그 고가 상품의 차를 사는 사람을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 모든 거를 정말 나는 안다고 상대방이 알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는 방법에 그거를 언제 해야 되는 것까지도 알려줘야겠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 입장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전기차로 바뀌고 있죠. 뭐 환경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바뀐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전기차를 빨리 바꾸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제 현실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바꿔도 되는데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당장 바꾼 건 상관이 없지만 제가 애터미 사업을 했을 때 뭔가 제가 그런 걸 했을 때 내가 들어오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도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들어오는 수익과 그리고 지출, 부채 있죠. 그러면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부채죠. 왜냐면 어쨌든 감가상각되잖아요. 내가 사자마자 그거를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새로 샀다. 좋죠. 막 새 차 타고 막 보여지기 좋고. 그치만 내가 당장 그 차를 딱 사지 않고 렌터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부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부를 내면 그 할부금이 마이너스죠. 저는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옛날에 제가 애터미 초창기 했을 때 우리 신랑이 차 키와 카드를 줬을 때 받았던 차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할부금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기름값만 내도 되는 차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바꿔야 돼요? 더 타야 돼요? 그거는 마음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안 바꾼다. 근데 언제 바꿔야 될까요? 나라에서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전기차 안 타면 이제 환경 오염되니까 벌금 내겠다. 그 전까지는 타고 그 이후에는 바꾸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25년도부터는 그 벌금을 낸대요. 뭐 동대문, 서대문 뭐 이런 데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 24년 중반에 바꿔야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타고 버텨서 나중에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때 저도 사실 포르쉐예요. 포르쉐 타고 싶은데 실제 제가 신랑이 포르쉐 타는 걸 보니까 유지비가 450만 원이 나가요. 그럼 여러분 제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지금 포르쉐를 타면 매달 450만 원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제 수준에는 못 나요. 우리 신랑 내도 나는 못 타.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사치죠.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아주 현실과 미래를 구분하면서 미래에 그렇게 성장이 되려면 일단 현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나 포르쉐 타는 여자라고 했지만 실제 나는 포르쉐를 탈 능력이 아직 안 되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때요? 신랑의 차를 얻어 타요. 옆자리. 근데 우리 신랑은요, 비즈니스처럼 부부관계가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냐면, 너 이런 차 타니까 좋지? 이러면서 저한테 키워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딱 2번 운전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빠 내가 운전할게 내가 이거 할게 때 안 돼. 네가 벌어서 내 차 사 이러더라고. 아니 이게 남편이야 신랑이야 때로는 아 이게 진짜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꿈과 목표를 현실시켜주고 있어. 이걸 보면서 너 꿈꾸면서 열심히 더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좋은 신랑을 만났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바드득 바드득 하면서 죽었어. 내가 두고 봐라. 내가 글로 나가서 내 돈으로 산다. 네 차 안 산다. 나는 내가 새 차 전기 포르쉐 탄다. 전기차 포르쉐 탈 거다. 이러면서 제가 속으로 바드득 바드득 일을 갈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여도 그렇게 약간 경쟁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신랑이 잘 되는 거는 뭐 좋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신랑이 그렇게 막 갑질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막 이러는데 저는 원래 그런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비유 맞추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3, 40대가 왜 몰려오냐면요. 증거. 저는 항상 데이터를 항상 저는 1일부터 15일, 16에서 마감 제 항상 매출을 체크를 하고 제 파트너분들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리더가 올바르게 앞이 보이면서 전진을 하다 보니 다 그게 흔들리지 않고 따라오다 보니까 잘 버티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잘 더 성장이 되고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주춤했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유지되면서 버티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전체적 그림을 봤을 때는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몰려오냐면요. 우리가 경기가 지금 너무 어렵죠. 금리 막 미국에서 뭐 올리다 보니까 다 지금 전체 다 올리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출 이자도 커지고 막 변동금리 때문에 힘들어지다 보니 남편이 벌어온 수익 가지고 생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옛날에 IMF 시대를 우리 역사를 보자고요. 경기가 어려워지니까요. 화장품의 매출이 잘 팔렸습니다. 왜요? 남편이 실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화장을 하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화장품 장사는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어렵죠. 경기가 많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지금 애기 엄마들 3, 40대 분들이 애기는 약간 이제 한 10살이고 조금 뭐 5살, 7살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애기가 약간 학교 갈 시간에 짬나는 시간. 뭐 5시간? 길면 5시간? 뭐 짧으면 뭐 3, 4시간. 요 틈에 뭔가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보통 그렇게 소일거리로 약간 한 100만 원 정도 수입되는 일 없을까 막 이렇게 찾고 있는데 제일 많이 가는 게 뭐예요? 보험. 왜 보험을 가냐고요? 그 이유는요. 보험은 처음에 당장 먼저 돈을 입금을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거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부터 쓰게 되거든. 그러면서 내 가족을 바꾸게 해주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고갈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1년 후, 1년도 못 버티는 사람이 더 많은데, 어쨌든 버티고 하다 보면 3년 안에 어떻게 된다? 거의 다 없어진다. 다 그만두고, 뭐 그냥, 아, 이게 아닌가 보다 하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내 돈 치고 내 돈 먹기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애터미가 왜 근데 보험을 왜 가냐면요. 그 시간적 자유롭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한 3, 4시간 애기 그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아, 요 시간에 보험 출근해 갖고 어차피 내가 사람 그냥 애기들 엄마들 만나서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론적으로는 쉽죠, 여러분. 해보세요. 나중에 어렵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가요. 그런 부업자분들 그리고 애기 엄마들 그리고 뭔가 이제 좀 작은 이제 이 판매사의 시스템 소득이 200만 원까지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우리 초보자들을 위한 100만 원 플랜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사실 진짜 보험하러 그 애기 엄마들이 뭔가를 찾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보험을 많이 하는데 보험하지 말고 애터미 해라. 그리고 우리 아자몰에 애터미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김영근 팀장님이 덤프트럭으로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보험비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셨더라고. 비교 대상을 막 비교를 하셨더니 동부 동부 하나 뭐 다 들어왔죠. 한 4개 정도 들어왔는데 본인 걸로 넣으셨대요. 그때 100 얼마 나올 거를 아자몰에서 했더니 80 얼마로 확 줄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래서 보험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애터미 단톡에 애터미 지금 사업하려고 마음먹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40년 하셨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거 단톡 봤는데 보험 얼마나 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하시는 분들이 몰려오겠구나. 그럼 여러분 이제 부동산도요, 중개업체 분들 있죠? 그분들도 이제 일자리 없어지면 점점 이제 애터미로 몰려올 거예요. 왜? 아까 보셨잖아요. 오늘 뉴스 기사 제가 아까 띄워드렸잖아요. 코튼이 이제 이 직거래를 해가지고 증권식으로 발행해갖고 그냥 이제 중개 안 끼고 나와 그다음에 제가 이제 부동산을 판다 그러면 그거와 그 사겠다는 그 지분을 나눠줘서 직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애터미가 어때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고 빨리 멤버십을 능력자들은 사업시키지 말고 그냥 물건만 쓰게 하고 달아만 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면 그때는 그 사람들 한 줄 만약에 터졌다. 그럼 갑으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다고요. 외쳤다고요. 근데 제가 그걸 아주 톡톡히 지금 그 제가 미래 반부 앞서라 그랬거든요. 우리 회장님이요. 너무 빨리 앞서가면 망한대. 우리 회장님 너무 빨리 앞서가지고 im.com 장바구니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클릭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망했죠. 그래서 우리가 반보 앞서야 되는데 애터미가 지금 딱 그 타이밍이에요. 제가 딱 반보에 계속 앞서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유튜브로 애터미 방송한 지도 2019년도였어요. 그러니까 딱 1, 2년 앞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요. 3년 안팎으로 앞선 게 제일 좋아요. 그때 딱딱딱딱딱딱 준비해 놓으면요. 그 다음 밀려서 오면 그 성장이 팍팍팍팍 이게 안 갔다가 확확확 이렇게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우리 회장님 그랬어요. 1억 버는 사람이 힘들까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힘들까요? 그랬을 때 1억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벌면 더 힘들어야지만 실은 아니다. 1억 버는 사람이 돈 버는 일이 너무너무 쉽다고 하는 게 제가 요즘 그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렸습니다. 돈 버는 일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돈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 원리의 깨달음. 남들과 다른 생각, 역발상. 그거는요, 모든 인생사에 애터미뿐만 아니고요.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금융자본, 뭐 모든 거를 지금 다 그렇게 역발상으로 딱 했더니 투자도 하고 그랬더니 지금 벌써부터 남들은 막 70% 마이너스 까지고 이랬을 때 저는 벌써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제 나 본전만 되면 팔아야지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수익이 확 2배 나가지고 그때 수익 먹고 또 팔겠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돈 번 거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야? 쟤 돈 벌었잖아. 나도 살래. 알려줘. 이러면서 따라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팔고 나갔는데 막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절대 남들이 돈 된다 했을 땐 막차라고.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도구가 애텀인데요. 자, 여러분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이제 젊은 이제 3, 40대 분들이 들어오겠죠. 지금은 현재 부모가 성공한 자식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초창기 멤버분들이 찌질이 못났다 그러죠. 그리고 연령층이 다 높았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한 4, 50대 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항상 이 애터미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4, 50대하고 6, 70대가 50대 50이야. 30대는 요만큼 아주 1%도 안 돼. 그러니까 아직도 3, 40대가 없는 거예요. 2, 30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는 진짜 아직도 2, 30대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아직도 엄청난 그 먹을 파이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 흐름을. 그래서 요즘 들어 이제는 원래는 6, 70대의 비중이 딱 높았는데 이제는요 4, 50대 비중의 이 그래픽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40대 분들이 나오네? 그리고 이제 3, 40대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 왜냐면 40대 분들이 딱 안착이 되니까 40대와 30대의 연령층은 별로 안 차이 나죠.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듣는 거야. 알았어. 물건부터 써볼게. 근데 괜찮네? 돈이 되네? 그러다 보면 3, 40대 분들이 10년 뒤에 보자고요. 그러면 40대는 몇 살이 되죠? 50대. 그리고 30대는 몇 살이 되죠? 40대. 그리고 내 자식들, 30대와 40대 분들의 자식들이 지금 현재는 한 10살 정도 되죠? 그럼 그 자식들이 10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20대. 그러면 20대는 우리가 가입이 되죠? 그러면 우리 엄마, 어떻게 됐어요? 그 부모님들은. 우리 딸만 커봐라. 무조건 달아야지.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 가입이 아직도 안 돼. 우리 장원영 권사님도 손녀가 거의 한 2년 전, 우리 권사님 3년 되셨죠? 3년 전부터 가입을 하고 싶어도 나이가 안 돼서 가입을 못 했는데, 3년 만에 이제 결혼도 했고, 그리고 가입을 시켰거든요? 손녀가 시집 가자마자요, 그냥 가입했잖아요. 그냥 자기 아이디로 별도로 그냥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정에서 같이 살다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소비자가 늘어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라고요. 그래서 이게 30대가 이제 그 10년 뒤에 우리 엄마가 성공하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엄마가 하는 거니까 그거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우리 애가 다단계 인식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젊은 우리 부모의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 이렇게 임페리얼이야, 크라운 마스터야, 로열 마스터야, 월 4천 벌어, 월 1억 벌어 이러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또 주변에서 막 입소문이 나겠죠. 그리고 그 엄마가 그 모임에서 제가 오늘 회식은 제가 쏘겠습니다. 촤악! 그러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 막 회식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딸을 확 부강을 시켜줘 봐요. 그러면 인기 짱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원리를 왜 하냐면요. 제가 사실 중학교 때 사실 너무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제가 운동은 잘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가 그때 당시 돈을 많이 벌어갖고 회장이셨거든요. 태권도 모임에서. 저희 동기가 9명이었는데 저희 아빠가 회장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그때 내비게이션 있죠. 처음 나왔을 때. 지금은 싸지만 그때 당시에는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 100만 원짜리를 우리 아빠가 우리 관장님한테 막 그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막 술값 엄청 많이 쓰셨거든요. 그러더니 저는 그냥 열심히 하니까 그 관장이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메달은 잘 못 따도 참 열심히 하고 성실하니까 제 주장감으로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주장이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주장될지 상상도 못했어요. 열심히는 했지만. 그랬더니 저를 시샘한 애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저보다 운동 잘한 애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운동 잘한 애가 저를 시샘해갖고 옛날에 9명 중에 8명이 다 도망을 갔는데 저만 안 도망갔어요. 제가 아빠 말을 잘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왕따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왕따는 아니지만 막 저를 막 저기 했던 적이 있었지. 그치만 제가 지네들끼리만 8명만 뭉쳐갖고 막 나를 막 욕하고 막 그랬겠죠. 안 따라갔으니까. 저는 또 다른 짓을 했잖아요. 아빠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모든 게 이제 다 풀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 다시 이제 친해진 계기가 됐는데 제가 중요한 말은 뭐냐면 어쨌든 부모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밥도 잘 사주고 이러면 그 친구가 그 자식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가 그래서 나도 애터미 하면 그 인식이 좋아져서 그 20대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년, 길게 잡아야 10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이제 애터미가 유일하게 되는 마지막 유일하게 서민이 부자가 되는 마지막 도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년 뒤에는 제가 이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기록에 남길 거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10년 뒤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걸 또 역사적으로 딱 보면 내가 맞췄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때 할 걸 그러면 제가 그때는 어떻게 됐죠? 지금도 그때 당시 이제 미래를 가자고요. 10년 후에 제가 이랬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시라고. 그럼 그 사람 또 했다가 또 어떻게 돼요? 버티면 다행이지만 또 떨어져 나가면 아이고 그때 또 할 걸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 지금 사람들이 거절하고 힘들고 할 때요.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셔야 돼요. 저 미친놈이야. 쟤 미쳤어. 그 소리를 들어야 미치면서 제가 이 인간 지표를 보거든요. 막 사람들한테 이제 막 물어보고 막 했을 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그런 거, 막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모든 거. 저는 그거를 애터미뿐만 아니라 금융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다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럴 땐 제가 한 번 더 생각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걸 한번 알아볼까? 요런 게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치만 여러분, 그것도 리스크가 크다. 잘못하면 훅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정보가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리스크 테이커이에요. 그거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더 공부,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너무 감사한 게요.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았고 저는 노래밖에 할 줄 모르는 반팽이었는데 다양한 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 분들, 그리고 성공자, 실패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현장을 통해서 듣다 보니 제가 어리지만 내적 성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이 망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망했었는데 저렇게 했기 때문에 잘 됐던 거였구나. 이게 제가 몸소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런 거를 현장을 통해서 제가 이제 사람들의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도 겪고 되고 그리고 저도 겪어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게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게 되고 너무너무 즐겁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국장님, 왜 이렇게 얼굴이 점점 예뻐져? 이러고, 국장님, 얼굴이 왜 이렇게 점점 동안이 돼?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애터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터미에서 그렇다. 아이고, 귀걸이 날라갔네. 애터미에서 이걸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귀걸이 잃어버렸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외치면 사람들이 저를 미친년이라고 해요. 그치만 제가 이렇게 왜 외칠까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 왜 이 목에 핏대가 서도록 왜 얘기할까요? 정말 저는 노화의 방주, 뭐 제가 나이롱 환자처럼 교회를 막 적극적으로 다니는 분은 아니지만 그 노화의 방주 이야기는 알아요. 그런 거 저는 애터미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제 말을 알아듣고 저와 함께 꿋꿋이 하신 분들은 앞으로 10년 뒤에는 야, 국장님 말 듣기 잘했다. 내 자신에게 칭찬해 그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그때 가서 어떻게 할까요? 와인을 마시고 유람선 우리 그 본사에서 주관한 그 승급 여행을 같이 가면서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거기서 같이 나 혼자만 여행을 한 게 아니라 같이 성공해서 와 우리 진짜 찌질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야 최진아 그때 완전 막 그랬는데 아이고 많이 컸네 이러고 아유 우리 박사 사장이 옛날에 진짜 꼴통이었는데 뭐 이게 이제 그때는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온다 안 온다? 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꼴 저 꼴 별꼴 막 지금 막 갈등도 생기는 사람들 막 싸우고 뜯기고 막 섭섭하고 막 이랬던 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하호호 웃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송영민 총장 보셨잖아요. 송영민 총장 옛날에 초창기 때 그때도 우리 총장님도 빚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를 막 알아들으니까 막 플랜카드도 붙이고 막 이러니까 최낙균 단장이 김밥 3줄 먹었다고 어때요? 파트너에 있는 주려고 했던 김밥을 갖다가 스폰서가 돼가지고 김밥 3줄 먹었다고 망신시켰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지나고 거의 뭐 7, 8년 지나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저 김밥 안 먹는다고 막 최낙균 단장님이 김밥 먹으면 체할 것 같다고 그거를 막 강의에서 농담식으로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지금은 다 성공자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삐그덕 하면서 원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는 지금 다 이제 갖고 계세요. 겉과 속이 달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회장님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야 된다 했죠. 급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배 아파 빨리 가야 돼 이런데. 이제 다 볼일 봤어. 그럴 때 나올 때는 여유롭게 나야지. 빨리 나가야 돼. 다 했으니까.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내 파트너가 나를 빡빡 긁고 진짜 답답하고 해도요. 여기서 속에서 끌어도 참으셔야 돼요. 말이 넘어올 것 같아도 입을 참아야 돼. 입을 꼭 잠궈야 돼. 그럼 언제 터트리냐? 내가 성공해서 이제 하하호호 내 파트너도 하하호호가 웃음이 필 날. 그럼 결국 그건 뭐예요? 내 파트너도 돈이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그게
성공 스토리가 되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온다 이거죠. 저는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이제 임페리얼이 되면 저는 한 5년 보고 있는데 그냥 길게 잡아서 10년 볼게요. 10년 뒤면 임페리얼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팍 하고 웃으면서 제가 그럼 10년 뒤면 아우 그래도 43이네요. 미치겠네요. 너무 어려 너무 어려 미치겠어. 아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는 빨리 이 자산을 늘리는 일은요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릴수록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기들 그 물려준다고 막 삼성전자 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쪽 길로 가는 가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대중에서 막 70대 할머니가 나 주식 재밌어요. 뭐 이렇다. 그럼 그건 막차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항상 그쪽으로 가고는 있겠죠. 하지만 너무 또 이 대중들이 몰려있을 때 잘못할 때가는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애터미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요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장님 제가 시스템 소득을 자 금융소득 있죠. 그리고 부동산, 애터미, 유튜브, 저작료 이렇게 5개의 시스템 소득이 있다 보니까 앨범도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뭐 헬스도 하고 산에도 가고 거시경제 공부도 하시고 노래 연습도 하시고 애터미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아유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해요? 라고 되게 와 막 진짜 사람 맞아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그걸 다 하려다 보면요. 과부하가 걸려요. 그럼 몸에 병이 생겨요. 근데 저는 왜 할 수 있냐면 제가 꾸준히 노래는요. 제가 연습 생활부터 시절이 18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만 연습을 해도 금방 캐치를 하고 그 노래를 신곡을 받아도 금방 캐치해서 녹음을 금방 해버려요. 일주일만 연습해도 금방 해버려요. 그건 뭐예요? 그 안에 내공이 있잖아요. 18년 동안. 그래서 이것도 금방 할 수 있는 거고 애터미도 제가 스폰서가 없어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됐던 건 뭐냐면 애터미도 벌써 제가 7년 차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닥부터 다 갈고 닦은 실력이 지금 7년 차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누구를 만나도 잠시만요. 제가 알아보고 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그 사람한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됐기 때문에 얘도 제가 금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은 제가 어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3 때부터 운동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산을 막 뛰었거든요. 지금은 산을 못 뜁니다. 그때는 막 남한산성을 우리 코치님이 막 시간초 안에 들어오라고 그랬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제 다리의 근력이 남들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도 남들처럼 막 이렇게 빡시게 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왔다 갔다 산도 그냥 제가 기본 그냥 건강 유지할 수 있는 정도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게 저는 왕복 1시간 반입니다. 남들이 어머 1시간 반을 어떻게 산을 가요? 저는 괜찮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금방 능률이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애터미 지금 초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분산돼요. 왜? 하나에 집중하기도 못 자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에도 반드시 몰입할 시간이 3년은 필요합니다. 최소 그 3년을 더 빨리 땡기고 싶으면 진짜 잠 안 자고 1년 동안 미쳐서 해야 돼요. 내가 5년을 잡았어. 그럼 나 5년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죠. 너무 길어야 하는 사람들은요. 그 5년을요. 3년으로 줄이고 싶다면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남들보다 12시간 이상 하셔야 돼요. 그냥 자면서까지도 애터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10년을 줄어들고 5년도 줄어드는 거지. 그냥 설렁설렁 되겠지 뭐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거는요. 10년 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애터미를 몰입해서
성장이 쭉쭉쭉쭉 됐어. 그래서 내가 애터미의 수익도 생기고 이러면 내가 그 다음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애터미의 자본이 생기다 보면 내가 한번 진짜 다음 차 살 것부터 아니면 내가 뭐 아파트 살 것 좀 볼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 아파트의 시세는 얼마가 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막 빚 갚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막 집 보러 가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저도 지금 자동차 그거 그 부채비 아까워갖고 렌트비 아까워서 그 할부내기 아까워서 지금 제가 버티고 있는데 제가 밑에 거기 막 작살이 나도 그래 괜찮 이 정도는 뭐 아니 말리면 뭐 만족하고 타고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몰입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미쳐서 몰입하고 1년 동안 내가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왔다. 몸 공부가 조금 머리에서 마음까지는 좀 3년이 걸려. 머리에서 이제 행동을 막 해야 되겠죠. 이론이 막 집중을 해가지고 행동을 막 하면 막 깨지겠죠. 많이 깨지세요. 많이 깨져야지 덜 깨지는 법을 알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2년, 3년 되면 이제 어떤 게 되냐면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안내를 해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후원을 해줘야겠다. 이런 여유도 생기면서 점점 성장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제 강의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